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 지 벌써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해체 크레인 조립이 끝나고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건물 상층부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기자, 현재 수색 상황에 성과가 있습니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소방당국은 실종자 1명이 발견됐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잔해물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붕괴된 건물 상층부인 22층과 26층에서 28층에도 인명구조견 8마리를 투입해 탐색에 나섰지만 역시 성과는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기울어진 채로 있는 기존의 타워 크레인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도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이 크레인을 해체할 1,200톤 규모의 대형 크레인의 조립이 마무리돼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기존 크레인을 와이어 등으로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금요일쯤 크레인 해체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번 사고가 시작된 곳은 39층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곳에 프리미엄 시설이 들어선다며 홍보를 했는데 정작 바로 이곳에서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올린 영상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 특히 가장 높은 39층에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 라운지가 마련된다고 강조합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광주의 정점을 찍는다는 컨셉에 맞춰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 라운지가 단지 내부에 설치된다고 하니 그런데 이번 사고는 이 39층 바닥층에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을 보면 가운데 무릎 높이의 차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왼쪽의 높은 쪽 위로는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 라운지가, 아래쪽에는 화단이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건설 노조 등이 공개한 설계 도면을 보면 스카이 라운지 등이 설치될 39층 바닥은 다른 곳보다 콘크리트 두께가 10cm 두껍게 설계됐습니다. 다른 층보다 층고가 75cm나 높고 많은 사람들의 공용 공간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콘크리트를 부어 튼튼하게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바리를 더 오랫동안 전치시켜야 되고 그 추가 하중이라든가 변경된 하중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스카이 라운지가 위치한 곳은 화단 쪽보다 50cm가량 높습니다. 바로 아래 각종 설비와 배관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높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 높은 쪽의 하중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낮은 쪽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10분 전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높은 쪽에 모서리 부근 거푸집이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콘크리트가 아래쪽으로 빨려 내려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취약하거든요. 이 경계부 쪽이 툭하고 꺼지면서 옆에 있던 350cm의 그 콘크리트가 그 꺼졌던 부위로 아마 집중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도 정확한 붕괴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영상에서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위치가 화단 쪽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설계도상 내용과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회장직 사퇴는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쇼에 불과하다며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나서야 그것도 사고 현장이 아닌 자신들의 사옥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인 대기업 총수. 내용 없는 사과를 TV에서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 가족들은 광주를 찾은 정몽규 회장 면전에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네, 저희한테 맨날 고개 안 숙여도 돼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가셔서 빨리 가셔서 해주세요. 피해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다 절단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대표는 정몽규 회장의 회장직 사퇴가 자신만 빠져나가라는 것에 다름없다며 분통이 터져 죽겠다는 말로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어떻게 하겠다. 자기 회사를 어떻게 봐달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전 철거 후 재시공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 진단을 받아 문제가 있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만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 역시 책임 회피성 꼼수 사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명목상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한들 이를 책임지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이미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봐왔던 지역 시민단체들은 더욱 거칠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윤을 위해 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해오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참사를 잇따라 일으켜놓고도 여전히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계 퇴출과 정몽규 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이번이야말로 경찰이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사고 직후 줄곧 후속 대응을 부실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현대산업개발은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자필 사과문까지 발송해 여전히 회사 이익만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며 등 떠밀려 이루어진 기업 총수의 뒤늦은 사과와 회장직 사퇴. 하지만 진정성도 알맹이도 없는 회견으로 지역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부실 시공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중을 견디는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과 콘크리트 부실 타설 의혹 등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들이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노동부가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공사에 사용된 무지보공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무지보공법을 썼더라도 하중을 고려해 지지대 설치 등의 보강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필수적인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 현장에서 사용한 무지보공법 관련 지침과 실제 공사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해 과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게 원인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어디 누구까지 공신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국토부 역시 이번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합니다. 위태롭게 서 있는 크레인이 제거돼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되면 붕괴 현장 각층 콘크리트 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원형 실험체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 시공된 콘크리트 자재에 문제가 없었는지 납품 내역과 사용 내역 등을 비교해 콘크리트 타설량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관계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입건된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했고 현대산업개발 공사부장을 포함한 공사 책임자와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감리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건설업체 20곳이 건설공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공사 개요와 하도급 내용 등을 필수 기록사항을 일부 누락한 업체 20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11곳은 건설공사 대장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고 5곳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파력이 빠르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 오미크론 변이가 광주 전남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주의 경우 첫 확인된 지난달 중순 33%에 머물던 오미크론 변이가 지난주에는 80%까지 높아졌습니다. 전국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7%에 그친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잠복기가 평균 3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267명, 전남 166명 등 모두 403명으로 하루 기준 처음으로 4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오늘 오후 6시까지 광주 166명, 전남 62명 등 228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진다며 현장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서 선제적인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사적 모임이 4인에서 6인까지 늘어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된 만큼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례 없는 확진자 증가 추세 속에서 설 연휴는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 시민들의 검사 대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광산구 하남 3지구 주차타워에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까지 광주 5개 자치구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됐습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시민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 등으로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접속자가 몰리거나 현장이 혼잡할 경우에 대비해 시행 첫 주인 이번 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지원금은 오는 5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광주 지역 초중고교생들이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해 5월과 6월 지역의 초중고교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코로나 사태 이후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친구들과 관계 변화와 관련해서는 70%가 비슷하다고 답했고 좋아졌다는 답변은 24.6%, 나빠졌다는 답변은 4.8%로 조사됐습니다.